여러분들 가등기 담보에다 동그라미 쳐봐. 담보. 담보. 그러면 그 담보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고 위로 쭉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담보 제도에는 위에만 메모하면 전형담보와 비전형담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형이라고 하는 말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 계약법에서도 전형계약 들어보셨지? 비전형계약 들어보셨잖아. 그럼 우리 전형계약이 몇 개 있었어? 개영씨 15개. 다시 한번 15개. 거기 여행계약까지 증여부터 시작해서 화해까지 중간에 전형계약이 있었지 않았어? 전형계약이 몇 개? 하나, 둘, 3개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매매교환 임대차 아니냐. 매매교환 임대차. 그러면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전에 있는 걸 전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전형담보제도는 우리 민법, 물권편에서 나오는 담보제도를 전형이라고 하고 여기에 저당권, 유치권, 질권을 저당권, 유치권, 질권을 전형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형담보. 그러면 민법전, 민법 2편, 민법 2편, 물권편에서 인정되는 담보제도를 전형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물권편, 여기 민법 이외의 특별법에서 인정되는 담보제도를 다 비자라고 붙여버린 거예요. 비전형 담보. 알아들어? 그럼 가담법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민법이 없잖아.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건 전형이겠어, 비전형 담보겠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매도담보 이런 것들을 비전형 담보라고 그래. 자, 양도담보, 매도담보. 여러분 매도담보가 매매에서 환매라니까 환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이런 것들을 비전형 담보라 하시면 돼. 그럼 이 비전형 담보가 어떤 요건 갖추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가담법에 적용을 받냐면 이 비전형 담보는 어떤 요건 갖추면 가담법 적용받냐면 채권이 소비대차에 생겨야 된다 그 말이야. 채권이 소비대차에서. 즉 이런 얘기야. 우리 갑으로부터 돈 1억을 빌리면서 소비대차 1억을 대여해. 1억을 대여. 1억만 빌려다오. 뭘 믿고 내가 돈을 제때 못 갚으면 토지로 대신 팔겠다 해. 토지로 대신 팔겠다 또는 토지로 대신 변제하겠다. 매매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만 빌려다오. 내가 이 토지를 너에게 대신 팔겠다. 못 갚으면. 근데 토지 가격이 얼만데? 토지 1억, 대여금은 1억인데 이게 예약 당시에 가액 2억이야. 그러면 1억에다가 여기다 이자 뭐 1,000만 원이라고 붙여보자고. 이자. 그러면 자 예약 당시에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초과해야 돼. 그러나 애보다 초과. 그래서 초과하면 이제 가담법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약을 한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나 또는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때 적용받는다. 그러나 가담법은. 그러면 가담법은 여러분들 가등기 했다고 해서 다 가담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채권이 어디서 생겨야 돼? 소비대차. 그래서 자 107페이지 한번 간다. 107페이지에 여러분들 비전형 담보가 가담법이 적용되려거든. 양가로 1번에 채권이 소비대차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예약 당시에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뭐 해야 돼? 여러분 초과만 나오면 강행법규 위반이야. 강행법규 위반. 그 다음에 가등기 또는 이전 등기 동그라미 쳐. 나봐.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것은 유효요, 무효요? 아까 초과만 나오면 강행법규라고 하지 않았어. 무효. 그거 이제 다음 주부터 그거 해. 어디?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초과. 그러면 뭐? 여기보다 초과는
무효다. 그렇게 이해해라고. 초과만 나오면 무효. 나중에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거 배울 때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 근데 거기에 한 줄로 한 줄로 애우기 있었지? 거기 이제 다시 다 들어가서 또 애우기 할 거라고. 다음 주에는 요약책도 이제는 불만큼 봤잖아. 그러니까 3장 나갈 거라고, 3장. 그것만 놓고 애우고 그 문제 풀고 할 거라고, 이렇게. 그것만 잘 애우면 그냥 80점 맞아. 몇 장만 애우면. 3장 여러분들 받았잖아. 그 다음 주에 다시 드릴 거라고 수정해서. 자, 여러분, 다 소초가에 적용된다. 가담법은 이렇게 물어봐.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 그리고 가담법은 여기 봐. 돈 1억 빌리면서 돈을 못 갚으면 2억짜리 주겠다고 예약을 해. 그리고 가등기 한다고. 그럼 대부분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갚지 못해, 대부분. 돈이 없으니까. 그럼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놈이 돈 1억을 구워주고 2억짜리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면 깨먹고 춤치지. 그래서 채무자가 오직 돈이 없으면 빌렸겠냐고. 그래서 소비대차의 차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야, 차용인. 매매대금 채권, 차용채권. 그러면 가장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가담법이라고 생각해야 돼. 가담법은 소비대차라는 게 머릿속에 꽂혀있지 않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소비대차. 그러니까 소비대차는 뭐냐면 여러분들 대차에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쓰기랑 임대차도 있고 사용대차도 있고 소비대차도 있잖아. 소비대차는 돈을 구워서 쓰면 없어져 버리잖아. 이런 게 소비대차예요. 근데 임대차는 없어져 안 없어져? 차임 주기로 하면 임대차, 공짜로 쓰기로 하면 사용대차라고 그래. 대차에 3가지가 있는데 소비대차는 쌀을 빌려 쓰고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 그래서 소비대차에 생긴 채권이다. 그 다음에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은 이자의 합산액을 뭐 해야 돼? 초과해야 돼. 만약에 초과하지 않으면 예약 당시의 가액 1억을 빌려주고 예약 당시의 가액 1억이라면 이건 이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 하더라도 폭리를 취할 염려가 없지. 그래서 나중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를 해서 폭리를 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가담법이다 하시면 돼. 다른 건 폭리. 그럼 이게 폭리 나오면 여러분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는 거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알리의 폭리는 반사다. 그럼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알아들었나? 그게 뭔지? 다시 알고 이용한 자의, 그게 답이 나오잖아. 알고 이용한 자의 폭리는 반사의 경이다.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서 월요일날 할 때는 알리의 폭리는 반사다 하면 끝나. 그 알고는 뭘 알아야 되냐면 따라한다. 경솔, 무경험, 둥박, 경솔, 무경험 3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 하나만 알아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아도 된다. 다 공부했잖아. 궁박은 대리행위에서 궁박은 본인 중심이요, 대리인 중심이요. 그래, 본인 중심. 그러니까 폭리를 취해야 되므로 경매나 증여는 폭리가 아니잖아. 그냥 경매나 증여의 경우에는 폭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폭리인지 아닌지는 주관적 의사로 결정이 돼, 객관적 의사로 결정이 돼. 주관적 나오면 다 틀렸어. 객관적 의사로 결정된다. 그것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알리의 폭리는 반사다 하면 머릿속에 쭉 연상해서 문제 풀고 해서 그냥 2분이면 한 문제 맞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놈도 돈 1억을 빌려주고 2억짜리 폭리를 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 가담법이다 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소초가에 적용된다. 그럼 이전 등기 해준 경우도 양도담보예요. 이게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이해 가셨나? 그래서 밑에 가담법의 적용.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여기 봐. 이 사람은 나중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해서 권리를 취득하다 보니까 가등기 담보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자인데 결국은 가만히 살펴보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예약을 한 땅을 사잖아 지금. 가등기 담보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약을 했기 때문에
본계약을 체결해서 권리 취득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럼 나중에 야 본계약 체결하자 이게 예약 완결권이야. 그럼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동의 있어야 매매가 이루어져. 동의 없어도 매매가 이루어져. 동의 없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형성권이니까. 매매 이루어지면 본등기 하려거든. 잔금 줘야지. 알아들었나? 그 잔금을 주고받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잔금을 가담법에서는 청산금이라고 이름만 바꿨던 거죠. 청산금이라고. 근데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 하려거든. 예약 완결권 행사해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채무자야. 내가 본등기해서 권리 취득하려고 하니 그렇게 하라라고 실행 통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무자 등에게. 그래서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여기에 중요한 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라고 하는 청산기간을 거쳐야 돼. 따라한다. 2개월.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을 두어서 청산기간 경과 후에 청산금의 지급, 이게 잔금이거든.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당연히 매매인과 동시에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권리 취득하는 과정을 배운다 하시면 돼요. 자, 결론.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 하려거든 변제기에 도달해서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본등기를 해야 돼. 청산기간을 거쳐야 돼. 몇 개월? 2개월 거쳐야 돼. 그 정도 마시면 돼. 그러면 2개월 동안 채무자 등기에 불리한 짓을 하면 다 무효가 돼버려. 다 무효. 그래서 일단 2개월의 청산기간을 거쳐서 한번 보자. 2번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여기 아셔야 돼. 이 가등기 담보권은 이 목적물에 경매가 이루어지잖아.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똑같다 하시면 돼. 아셨나? 그럼 여기서 의뢰 땅에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 저당권이 되어 있다면 이 땅은 누가 경매하든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하든 앞에 있는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하든 어디? 요 앞에 가등기 담보권이 먼저 있었어. 그 저당권이 나중이야.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앞에 있는 선순위 담보 가등기는 간다 산다. 응? 산다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담보 가등기는 경매에서는 저당권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배우는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과 같다 생각을 해. 그래서 전부 소멸한다. 이렇게 경매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2번 봐. 2번에 1번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은 경매 실행을 통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하거나 만약에 경매를 못하면 여봐. 경매 못하면 우려야 돼. 물상대위 해야 돼. 우리는 불능 나오면 대상 정권 생각해야지. 똑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본등기를 해서 권리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제3자가 경매하면 본등기 해야 돼? 배당에 참여해야 돼? 아니 애울 곳 없어. 따라서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뭐와 똑같아? 저당권. 다시. 그럼 제3자가 경매하면 본등기 할 수 있다고 없다고? 못해. 경매가 다시. 좀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지 혼자 살아. 다 죽어. 어디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산다고 죽는다고. 그럼 그렇게 이해 못하냐고. 담보 가등기는 경매에서는 저당권과 같다. 그러면 이봐. 이렇게 이 의뢰 예약한 토지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제3자의 경매 아니냐. 이 사람이 경매하면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담보 가등기는 간다 산다. 저당권과 똑같다니까 이것은. 알아들었냐? 다시 하나. 담보 가등기. 담보잖아. 담보. 돈 받는다 그 말이야.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간다 산다. 그래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배당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 받아야 돼. 아셨어? 근데 이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으로는 지가 스스로 경매 신청할 수도 있어. 스스로. 아니면 본등기해서 권리 취득할 수도 있어. 그럼 제3자가 경매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배당에 참여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은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은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액이 만약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채권액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당사자의 약정에서 정해져.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재된 것들은 만약 기재되었더라도 그냥 그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고 그건 절대 채권액과 상관없다 하시면 돼.